사람이 마주 앉아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디렉터 치어라고 해서 처음에는 감독 의자 있잖아요, 현장에. 감독 의자 두 개를 여기다 놓고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의자가 좀 부실한 관계로 그 무대에서 뒤로 자빠질 수가 있다는 그 직원들의 간곡한 만류에 일단 이렇게 평소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셨던 장항준 감독님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찍는 마티즈 개가운데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국 영화 리바운드를 상영을 하고 또 영화의 감독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감독님에 대한 또 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현재 한국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간 약 1시간 정도고요. 처음에 제가 감독님께 한두 마디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마이크를 전해드리면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걸 여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장항준 감독님을 이렇게 실물로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차례 감독님의 말씀을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시고 장항준 감독님의 실물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올해 초에 개봉이 됐었던가요? 네, 4월에 개봉을 했어요. 네. 사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영화 산업이 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봉 당시에 그 상황과 그리고 개봉을 즈음했을 때 감독님의 뭐 각오랄까 심정 이게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영화 자체가 시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좋고 이제 제 동료 감독들이 이거는 700만이다. 장항준이 기록 세운다. 이제 그런 얘기. 또 유승환 감독 그 밀수에서 또 유승환 감독님 전화를 해서 감독님 영화 아직 제가 못 봤지만 그렇게 영화 잘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승환의 시대는 가고 장항준의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참을 같이 농담삼아 웃었었는데 그렇게 그 관객이 안 될지 몰랐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저와 같이 일했던 이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들, 배우들은 좀 많이 좀 심리적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라는 게 뭐 사실 흥행은 뭐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 스즈메는 언제 문을 닫는지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좀 현상 중에 하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약진이었어요. 네, 한국 영화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제 초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침체가 결국 극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지금 뭐 오늘날에 와서는 좀 이렇게 뭔가 한국 영화가 이대로 가다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점에 이제 개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식 기록을 보니까 극장에서 69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사실 그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이고 또 지금도 실망스럽긴 사실이지만 그렇죠. 사실 그 뒤에 여름 시즌을 거치고 추석까지 한국 영화들이 극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흥행 성적이 안 나온 것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보면은 선방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 어찌됐든 뭐 계속 뭐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된 다음에 한 달 동안 영화국 1위를 계속 지속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라도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해외 영화제에 갔을 때도 외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울고 박수치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 영화가 처음 감독님께서 그 아이디어랄까 이제 그 연출을 생각하신 것부터 영화가 투자받고 만들어지기까지가 상당히 한국 영화의 어떤 전형적인 길을 밟지 않은 것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최초에 이제 기획이 됐던 시점이 2012년도 부산중앙고등학교와 용산고의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그 경기를 보게 된 BA 엔터테인먼트 정원석 대표가
이 패배하고 다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부산중앙고등학교 강양현 코치에게 전화를 해서 예, 어떻게 연락처를 이제 농구협회에서 받았나 봐요. 전화를 해서 나는 영화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당신들에게 꼭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강양현 코치를 만나러 부산에 가서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그거에 승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한 5년 정도 거쳤던 것 같아요. 거치고 그 5년 후에 이제 감독을 이제 이만하면 됐다. 감독을 맡기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 시나리오가 넘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그런 것들이 믿기지 않았고 저희 와이프인 김은희 작가는 하지 말라고. 예, 농구 영화가 되게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고 네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보더니 오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너는 오빠가 되게 잘할 만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작에 착수를 했었는데 그 또 막 준비를 하고 하던 중에 투자가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전부 이 전문용어로 이제 뺀지를 거절을 당했던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해서 중간에 다 팀이 해체됐죠. 거의 한 5, 6년 전에 일입니다. 팀이 해체가 됐었고 우리는 다시 언젠가 이 영화가 들어갈 시점에 다시 만나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그 정원석 대표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감독님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누가 이걸 누가 고등학교 농구부 얘기를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로 전도 그 게임 회사 넥슨 넥슨 그 넥슨. 그래서 넥슨 대표님을 만났죠. 넥슨 그 이정원 대표님을 만나는데 너무 이 한국 영화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첫 번째 투자 작품을 고르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9편이 이사회에 올라왔었는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리바운드가 결정이 돼서 자기네들은 그게 좀 기대가 크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정현 대표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감독님 저희는 흥행이 되는 영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좀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몰카인가? 투자자가 흥행이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농담인가 몰카인가? 뭐 했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넥슨이라는 회사에 투자가 시작되고 이제 그때부터 캐스팅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강포치역의 안재용 씨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픽을 했던 저 동글동글한 청년은 대한민국에서 안재홍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재홍 씨한테 신화를 줬었는데 안재홍 씨가 이제 보시고 한 3일 걸렸나? 진짜 빠르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때가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끝냈을 때라서 약간 얄쌍한 때였어요. 우리 둘이 이제 좀 살을 찌워야 되지 않겠니? 당시 실제 강양현 코치가 100kg가 넘는 최고의 소유자여서 거의 체중도 거기에 맞게 육박하게 저기 했고 뭐 얼굴 생김이나 키도 되게 똑같았어요. 실제 강양현 코치와 안재웅 씨의 키가 똑같고 그리고 그때 강양현 코치가 입었던 착장 옷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캐스팅이 진행돼가지고 첫 촬영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답변이 긴가요? 마이크를 원장님이 그럴 것 같은데 마이크 좀 봐주세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였네. 저는 그 넥슨이 이제 이 영화에 투자하면서 그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원래부터 이 영화에서 생각했던 메시지가 이미 그렇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넥슨의 말에 좀 이렇게 뭐랄까 영합하기 위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더 바꾸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투자자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투자자도 없었고, 이분들은 진짜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구나.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간섭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시면은 저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감독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표님이 한번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떠나갈 때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 좀 넘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다 이거 먹기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넥슨에서 호텔 뷔페를 저희 이제 부산중앙고등학교에서 촬영했는데 거기로 보내주셔가지고 초호화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수능 볼 때 학생들은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이 망가지면 인생이 끝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조금 살아본 바로는 인생은 계속돼요.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어떤 중요한 농구 시합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이든 그것들은 그냥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관객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감독님 길지도 짧지도 않게 아주 적당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하겠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있다고 친다면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농구 선수들을 캐스팅해서 연기를 시킨 영화인지 아니면 연기자들을 농구를 하게 한 건지 물론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연출상의 고민이나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농구 장면들이 구현됐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농구 팀의 얘기다 보니까 농구를 잘해야 되는 건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쪽을 안 보여야겠나요?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농구 20대 남자 배우들을 상대로 농구 오디션을 한 400몇십 명을 봤던 것 같아요. 체육관을 잡아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하면서 400몇십 명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400몇십 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20대 남자 배우라는 사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구 선수 출신이었다가 농구를 그만두고 혹시 내가 저게 내 인생의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온 그런 이제 그 연기 지망생들도 많았고 그분들 안에서 또 선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의 사실 이제 배우들이 농구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배우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최종적으로 또 농구만 잘한다고 되느냐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구를 어느 정도 잘하는 분들 중에 연기가 적절한 사람 그리고 실제 인물과 싱크로율이 가장 적합한 배우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제 그 헤어나 뭐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해서 가장 실제 인물들의 당시에 구현하기로 했던 것 같고 특히 여기 7번 그 천기범으로 나오는 이신영 배우는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 농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농구의 진짜 문외한이었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진짜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배우들이 이게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가다 보면 진짜 농구 중앙고등학교 용산고 결승전에는 진짜 그때는 진짜 농구를 잘하게 될 거예요. 안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 NG.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자기네끼리 막 플레이가 돼요. 컷을 외치질 않아도.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가면 컷인데 갔다가 그냥 잠깐 있어봤는데 막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자기네 플레이를 하고 진짜 농구 경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 장면 중에서는 약속되지 않는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쓰여져서 오히려 진짜 좀 실전 같은 느낌이 좀 포함이 이제 된 것 같은데 뭘 물어보셨죠? 그 배우들의 트레이닝 과정. 예. 이 촬영 전에 한 석 달 정도 합숙을 하면서 이제 농구 연습을 했었고요. 촬영 기간 동안에 틈틈이 그리고 촬영 자체가 하루를 농구하는 거다 보니까 실력이 그 몇 달 거의 반년
정도의 기간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매일 농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이 약간 그 진짜 근육만 남아 있는 상태. 네, 근육만 남아 있는 상태고 나중에 굉장히 지치잖아요. 뒤로 경기가 갈수록 저게 연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체력적 한계를 겪고 농구가 굉장히 체력적인 스포츠, 체력 소모가 심한 스포츠여서 그런 것들이 또 순서대로 찍기를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돌발 질문인데요. 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영화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네. 분명히 이제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네. 실화에 기초했으니까 뭐 네. 어느 정도는 그 사실이겠지만 이제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반대 마지막에 배우들과 그 실제 인물들을 거의 싱크로율이 엄청난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일담이 쭉 나오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감독 관객들이 이 영화 속에 이제 실제 인물이기도 한 캐릭터들의 후일담도 궁금하지만 배우들의 후일담도 궁금할 것 같아요. 감독님 아시는 대로 이 근황을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배우분들은 이렇게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개봉 즈음에서 자주 만났었어요. 거의 뭐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개봉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너무 바쁜 배우가 된 거예요. 뭐 드라마, 뭐 영화 이런데 계속 저럴까 어찌 보면 그 배우들은 대부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이거든요. 저 분들한테는 이 리바운드라는 부산중앙고등학교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었다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얘기 같고 자기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 같고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좀 몰입하기도 좋았던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뭐 진짜 제가 요즘 좀 잘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바쁜 젊은 배우들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점은 참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영화사를 보다 보면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 영화를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폄하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자체가 어떤 걸작이거나 엄청난 작품은 아니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이나 네. 배우들이 진짜 이 시점에선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영화들이 간간히 있는데 네. 아마 리바운드도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신 분.